저는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디자인 새로 할 수 있다면요. 한 방에 올리겠습니다. 서울대 8대학교에 그럼 우리 아들, 딸도 서울대 학생 만들 수 있는 건가요? 4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아유 그냥 공짜로 다녀. 연세대학교에서 병법 받는 게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차이가 나십니까? 3분의 1입니다. 연세대 의대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홍콩과기대 네. 소속이셨고 현재도 홍콩과기대 소속입니다. 그러세요? 네, 양쪽 복수 소속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연세대학교 엔잡. 엔잡인데 홍콩과기대에서는 지금 휴직 상태라서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능력자. 네, 그렇게 대학교를 해야죠. 골라서 다니시는 교수님. 근데 이렇게 네. 사실 복수로 재직하고 있는 게 해외에선 흔한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는 그거를 금해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게 그건데 서울대 이야기인데 서울대 이야기라기보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쭉 이어나갈 것 같은데 교육 분야에서 공약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일 큰 거죠. 방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달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경희대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나왔다고요? 네네. 그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정부의 안과 그 책의 내용이 사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이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거를 10개를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요거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는 또 나와 있습니다. 대략 3조 원 정도. 근데 이제 9개니까요. 3천억 조금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해서 서울대 같은 학교를 10개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제 공약입니다. 그거 이상은 사실 지금 별로 없어갖고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왜 만드는 거며 어떻게 할 거며 뭐가 달라질 거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8대학, 파리 뭐 13대학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서울 1대학, 서울 3대학, 10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 중에서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이름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서울대학 정도로 뭐 잘 가르치는 대학이냐 이거 아니에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게 연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강의는요 인터넷이 제일 좋아요. 와이스트리처럼. 네. 맞아요. 하이 퀄리티 강의를 들으려고 대학 가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강의 들으면 돼요. 인강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학부생들이 이제 가서 뭔가 배우는 거는요. 그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고 좋은 친구들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그룹.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대학 경쟁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연구에서 나오는데 연구는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교수가 중심으로 돼서 거기에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소수의 학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연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산학 협력이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산업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김종영 교수의 방안이 잘 가르치는 대학 10개가 아니라 서울대만큼 연구력이 높은 대학 10개를 만들겠다. 네. 이제 이건데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 정부 제안도 그렇고 김정일 교수님의 책도 그렇고 뭐가 빠져 있냐면 인재 유치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 중심 대학이 돼야 하는데 네. 그 연구를 누구한테 시킬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인재 유치 없이 그냥 기존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예. 돈을 한 대학당 3천억을 주면은 서울대 같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연구가 확 올라가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예전에는 뭐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대, 경북대 이런 굉장히 괜찮은 대학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많이 지금 랭킹이 떨어져 있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수도권의 사립대학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스카이는 예전부터 제일 좋은 대학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수의 연구력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사립대학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연구가 제대로 될 일은 만무하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플랜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돈이 줬을 때 우와 나 여기 굉장히 이쪽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너무 괜찮으니까 진짜 서울대를 갈 사람이 뭐 아니면 현직 서울대 교수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만들어줘야지 교수가 이동하고 그러면은
그때야 비로소 좋은 대학원생들이 들어올 유인이 생깁니다. 대학원생들 입장이라 그러면 생각해봐요. 연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교수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원생이 어디 있어요?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교수가 좋아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내가 가서 뭔가 많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학원생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의 고리가 돌면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플랜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교수의 월급을 얹어주는 구조가 될 리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교수가요. 대학이랑 공무원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구시대적 그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굉장히 몇몇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성과 중심이 아니라 호봉에 따라서. 그렇죠. 저만 해도 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네. 제가 물론 연구를 열심히 하면요, 뭐 보너스가 좀 나와요. 네네. 근데 제 기본 샐러리가 바뀌진 않아요. 그냥 호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무원하고 대학 이제 거의 뭐 언론사 아주 일부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뭐 좋은 교수가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러면 과연 돈을 연구비를 갑자기 1억 받던 사람들이 뭐 10억씩 받는다고 해서 좋은 연구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연구 중심 대학이고 그 연구 중심이 산업과도 같이 이어져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연구 중심 대학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입시.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 네. 자녀도 네. 서울 7대학에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서울대 8대학교에 그럼 우리 아들 딸도 서울대 학생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들 많이 해석 그런 쪽으로 해석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닙니까? 네,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얄팍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바인 건데요. 사실 대학 경쟁력이라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전 세계의 최우수 인재의 게이트 키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똑똑한 친구, 인도에서 중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 대학의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잘하면은 거기 미국에 있는 기업에 남기도 하고 대학에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미국 산업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7대 택 기업에서요. 유학생 출신이 3명, 1.5세가 1명, 젠센 황은 1.5세고요. 뭐 앨런 머스크 유학생 출신이에요.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으로 끌어들여 먼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적응하는 놈, 여기서 똑똑한 친구를 이 산업 생태계에 남기는 게 이게 미국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외국인 학생들 받는 것도 우리나라 별로 대학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와서도 사실 뭐 비자 문제 엄청 괴롭게 만들고 막 뭐 정주 여건 안 좋고 이러니까 걔네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다 떠나고 뭐 이러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와야 하는 거고 네.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4대학 나왔다. 네. 서울 7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인재로 돼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건 조금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이게 또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연구의 퀄리티도 같이 이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 네. 근데 아까 뭐 파리 1대학, 파리 8대학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네네. 오히려 파리 그 대학교들은 이름을 다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르본 대학교, 시테 네네. 대학교 이렇게. 네네. 몇 가지 이제 뭐 샹스포 뭐 이런 데는 이제 사립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왜 이게 잘 작동 안 하는 모델이냐 하면은 대학이 네.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결국 연구해서 이노베이션 그렇죠. 만드는 뭔가 새로운 거잖아요. 거를. 혁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예. 건데 이게 그냥 인재들을 흩뿌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최고급 인재는 모여야지 거기서 시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다니는 학생 정도의 우수 인재를 네. 전국으로 뿌린다고 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뭐 입시 막 그렇게 해서 뭐 서울대 10개 있어서 뭐 입시 편해진다 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는 완전히 불리하죠. 생각해 보시면은 프랑스에 좋은 대학이 몇 개 있나 보면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숫자로 세계- 돼 있어서. 네, 세계 100대 대학에 프랑스가 4개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4개예요. 영미권 대학이 한 70개 있어요. 대부분 다 미국 혹은 영국이거든요. 이노베이션 만드는 이게 결국은 이제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주로 있냐면 연구력 기준으로 이제 보통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요. 연구로 따지면요. 서울대 한 개 유지하기도 힘든 버벅버벅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연구로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돈만 줘서는 불리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방 분권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게요. 이제 정치권에서 지방 분권하고 정치에 표 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그거죠. 그 정책 목표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제가 대의를 예. 그 부분에도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좀 필요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개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제 혁신도시. 네.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굉장히 많이 실패한 도시들도 있고. 많이. 근데 또 그나마 잘 된 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지금 돌이켜서 아마 다시 하시라고 그러면은 야, 한 3개만 하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종시라든지 정말 몇 개 이렇게 딱 집중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하지 너무 흩뿌려 놓은 거는 아니다. 근데 이게 속된 말로 이제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이게 지역 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만 주고 여기는 안 준다 이러면 또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번에 소버린 AI 하면서요. 네. 맨 처음에 10개. 이번 5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컴피티션 하면서 한두 개로 이제 간다면서요. 예. 저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기업은 가능하죠. 근데 예. 각 지역별로 대학교 이러면 네. 전국 8도에서 우리 도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우리 광역시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경쟁시켜서 어떤 대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점점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랑 경상남도에는 다 합쳐서 하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하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더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지방 분권 그러니까 지방을 좀 살리자 놓은 것에서 모두 다 살리려고 그러면 망하고 특정 소수만 살리는 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요 대학 전체를 살릴 거에 아니라요 그 국립대학 안에 특수한 대학교 안에 뭐 상경대학, 인문대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꼭 전공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연계 전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만 딱 정해서요. 거기에다가 몰빵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이 이걸 잘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대학이랑 칭화 대학이 둘 다 있는데 네. 베이징 대학이 처음에 중국 문호를 개방했을 때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에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르크스 경제학 하는 그냥 입 터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르크스 경제학이야. 이게 뭐 국제 사회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중국이니까 뭐, 예, 뭐 그때는 그랬죠. 있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호 개방을 하고서 우리도 시장 경제 해야 되는데 이 경제학자가 없네. 그랬는데 기존의 경제학과를 하려면은 이건 뭐 택도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국가발전대학이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대부분 다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더 뚜렷한 대학교예요. 아니요. 완전히 그냥 시스템과 베이징 대학 하에 있지만 이 사람들의 월급 구조도 다르고 평가 기준도 다르고 리크루트도 다르게 하고 완전히 그냥 새로운 대학 안에 대학을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경제학자들의 임금이 경제학과에 있는 경제학자랑 그 국가발전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랑 임금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 중국의 국가발전대학은요.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만큼 좋아요. 그 이상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친구들이 중국 애들인데 뭐 유럽에 가서 교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냥 국립대학을 그대로 계신 분들을 놔두는 게 아니라요.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소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 이쪽으로 데려오고 새롭게 대학 만들어서 우리 월급 3배 줄 수 있어. 연구비 10배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모든 교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만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나마 그 대학 정도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의 모델도 있지만 왜 유니스트, 지스트 그쵸. 뭐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뭐 이런 형태의 느낌. 진짜 연구 중심. 연구 중심으로. 또 산업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렇게 가야죠. 전체 예산 이야기 나오는 것만 한 3조 원 이야기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지역별로 뭐 10개 다 나눠 먹기가 아니라 압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충분히 또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충북대다 그러면 충북대 전체가 아니라 아주 특정 대학 안에 대학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교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러게요. 이게 참 벤치마킹할 모델로 의외로 이제 베이징대 칭화대를 꼽아주셔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거든요. 왜요? 저 사회주의 국가의 대학교 모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베이징 대학에요. 경제학과가 사실상 4개 있어요. 아까 제가 지금 국가발전대학도 있지만요. 경영학과에서 떨어져 나오는 경제학과도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학자들이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경제학과 그 4곳이 경쟁을 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하게 되죠. 연구 성과 막 연구 이런 성과 걸로. 이런 것으로. 신기합니다.
교수님이 예전에 코넬 대학교 네. 교수로도 계셨었잖아요. 네네. 코넬 테크 캠퍼스라는 네.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코넬 테크캠스 얘기하기 전에 예. 아까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해서 코넬 대학교 모델을 하나 더 소개할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지방분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네. 다른 것들이 뭐냐면 서울대 1급 중심. 그러니까 서울대만 완전 지금 좋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약간 이렇게 되고 네. 그 밑에 뭐 이렇게 뭐 한양대, 성황대, 경희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구조를 깨려면은요. 지방에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요. 연대, 고대, 포항공대 이런 데가 같이 좀 올라와야지 서울대 1급 체제도 깨지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그래서 홍콩이 왜 괜찮으냐 하면요. 홍콩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가 1급 체제가 아니라 3급 체제예요. 자기네들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까 그 외부 다른 대학과 겸직 금지하고 있는 게요. 네. 서울대 1급 체제라서 그래요. 꼬우면 말아. 교수들 겸직 금지. 그리고 오로지 서울대만이야. 막 사실 그렇거든요. 서울대 야 우리한테 오퍼 야 우리 안 와? 약간 이제 어떤 갑의 위치에 있어요. 이거 깨져야 돼요. 홍콩은 말이에요. 네. 자기 내부에서도 3인이 경쟁을 빡세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경쟁이라는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로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아시아 탑. 홍콩 가게 되면 아시아 탑 먹는 게 사실은 되게 마음에 있고 그다음에 뭐 월드 20 이 정도의 마음이 있지. 뭐 홍콩에서 1등 한다? 아예 그냥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구 성과 좋은 교수님들은 언제든지 뉴욕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 중에서 뭐 세계 상위권 대학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독보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차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본 마인드셋이 월드탑을 먹겠다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한국탑. 한국탑이지. 한국탑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되고. 저는 이런 거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깨질 수 있냐? 연대, 고대, 포항공대가 완전 서울대를 약간 추월하는 듯한 느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랑 연관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코넬 대학교 모델인데 코넬 대학이 공립일까요? 사립일까요? 아이비리그 대학이잖아요. 네, 그럼 사립이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사립 플러스 공립입니다. 하이브리드예요. 코넬 대학은 16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예. 코넬 대학이 있으면 그 밑에 무슨 농생대 무슨 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6개 중에 4개는 공립이고 뉴욕 주립이고요. 12개가 사립이에요. 이건 뭐 재정을 누구한테 지원받느냐 이런 맞습니다.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4개 대학이요. 코넬 대학 밑에 4개 대학, 정치학대학원, 농생대, 노사관계대학원, 뉴욕 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학장을 임명할 때요. 뉴욕 주지사 그다음에 그 순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주가 갖고 있는 대학들인데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사립대학교 안에 네. 서울시가 재정을 좀 지원을 하면서 너댓개 대학을 따로 만든다.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요? 그렇습니다. 그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모델이 코넬 대학교 모델이고요. 저는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에다가 정부 재원 이게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 얘기가 나온 게 국립대학 한테만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돈 쓰는 건 정부 돈 쓰는 거는 다 국립대학만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창의적 사고 못 하는 거지. 사립학교는 어차피 저기 뭐 고대, 연대 뭐 이런 데 서강대 잘 나가는데 뭐하러 거길 지원을 해. 약간 그런 생각. 지역을 지원을 해서 지역에 인재가 가서 지방 분권 되게끔 해야지 이런 발상부터 시작을 했어서. 그것도 있고 또 정부가 돈 쓸 수 있는 곳은 국립대학뿐이다. 약간 이런 이제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에 사립대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이러면 또 막 좀 국민 감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이제 결국은 그 창의적이지 못해서 저는 나오는 건데 그러면 뉴욕주는 코넬 대학에다가 그 돈을 투자하면서 뉴욕 그 주민의 눈치를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코넬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지만 그 건물의 주인은 뉴욕 정부예요. 뉴욕 주정부고요. 그냥 서울 시립대의 일부를 그 연세대학에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반대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는 예를 들어 연세대와 고려대와 서울대가 홍콩처럼 적어도 세 개가 약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가 돼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콩가게대가 1995년에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홍콩대는 막 100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랭킹이 그냥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야지 서로 경쟁하고 서울대도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좀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 집중하고 지방 분권 개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에는 좋은 사립대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립대
거의 인지도 높거나 이렇게 명문대는 거의 없잖아요. 지방은 거의 다 국립대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사립대에도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하거나 그 안에 특정 이제 코넬 테크대학교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대학을 만들 수 있는 유인도 있을까요? 저는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 예. 지금 사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해야죠. 일단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요, 그냥 지방 사학 중에서 좀 퀄리티가 낮은 학교들은요, 스스로 그 엑짓할 수 있게 나갈 수 있게. 그런데 지금 나가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사학 재단을 만들어서 그 학교 문을 닫으면 그게 이제 100% 국고 환수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처음 만들 때 다 자기 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일부 환수하게끔 좀 길을 열어줘서 엑짓 플랜 만들어서 지방 사립대 어차피 내가 지방 사립대 문을 닫으면 국고에다 환수되니까 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운영하기에는 학생 수만 줄어드니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를 하되 일부는 사학이 그냥 개인 자산으로 가져가게끔 하고 일부만 환수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인구 구조상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대학은 망한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거는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맞습니다. 코넬 테크 캠퍼스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코넬은 그 뉴욕 주에 있는데 뉴욕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뉴욕시에 뭐가 있냐면 코넬 테크 캠퍼스랑 코넬 대학 병원이 있어요. 근데 코넬 테크 캠퍼스 언제 만들어졌냐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20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루즈벨트 아일랜드라고 그 맨하탄 바로 옆에 좀 작은 섬이 있어요. 여의도만한 섬이. 거기를 시유지인데 뉴욕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를 실리콘밸리랑 경쟁할 수 있는 테크의 요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대학들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땅 주고 1,500억 줄 테니까 뭔가 해봐라. 최후 2인이 스탠포드 대학이랑 코넬 대학이었어요. 코넬 대학이 이겼어요. 스탠포드 대학을. 그래서 거기다 캠퍼스 만들고 실리콘밸리랑 경쟁할 수 있는 테크 뭐 저거를 만들려고 한 건데 사실 거기까지 이기지 못했죠. 실리콘밸리를. 아직은 적어도. 그렇지만 이제 뉴욕은 어쨌든 동부도 야 나도 한번 테크 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생각하면은 코넬 대학이 사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CUG를 왜 줘? CUG 줬어요. 운영 능력, 연구 능력 이런 걸 본 거죠. 그런 거 본 거죠. 물론 이제 스탠퍼드는 어차피 서부에 있는 학교인데 동부에 와서 자기네 하니까 뭐 점수에서 불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코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순위가 오지 않거든요. 무슨 뉴욕 주립대학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뭐 특히 이제 뉴욕주는 돈도 많고 땅도 넓고 이런 나라니까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걸 이제 한국에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이 됐든 간척지 어디에다가 이거 나라에서 땅 줄 테니까 어떤 대학교 입찰해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뭐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대학교 들어와봐. 그러면 막 연대 고대가 와서 막 경쟁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송도잖아요. 있네요. 네. 아니 그거 아까 참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대 송도 캠퍼스도 있고 어느 대학교 뭐 안산 캠퍼스도 있고 다 이 모델이에요. 지방별로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건 혹시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코넬 텍 캠퍼스 모델 우리가 지금 이미 지방 정부가 연대에도 고대에도 이대에도 다 뭔가 그 MOU 맺고 땅 불화하고 돈 줘서 뭔가 지방을 살리려는 노력을 사립대랑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립대학만 하고 사립대학이라고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냥 다 국립대학만 하는지 상상력의 부재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립대냐 국립대냐 그걸로 가르지 말고 정말로 연구중심 대학 어디가 더 잘할 것인가로 봐야 한다. 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중심 대학을 그래도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지역에 이렇게 할당. 근데 물론 이제 경상북도에 하나 남도에 이렇게 아니라 뭐 남북도 합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해서 서울 5대학, 서울 6대학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이 인재들이 서울대 연고대 갈 인재들이 과연 서울 5대학, 서울 7대학교를 가려고 할까? 이것도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겠어요? 저는 그 정도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 뭐 경북대학이 서울 5대학으로 이름 바뀐다고 갑자기 있던 학생들이 나 서울대 간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연세대학교 메인 캠퍼스가 있고 원주 캠퍼스가 있고요. 고려대학이 메인 캠퍼스가 있고 조치원 캠퍼스, 세종 캠퍼스라고 했죠.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또 그 사이에서는 막 자기네들끼리 막 차등 두고 막.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는 뭐 입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개념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입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저는 김종영 교수가 되게 땅을 칠 것 같은 게 21년도에 책 쓰신 분. 책 쓰신 분이요. 자기는 이제 이게 연구 중심 대학 10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써놨는데 정책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어떤 뭐 그런 걸 인기를 따지다 보니까 요게 좀
우리 자식들이 다 서울대 간판을 달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 아니야?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그 생각하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그렇고 목동에서도 그렇고 서울 3대학 입학하는 방법, 서울 7, 8, 9대학 공략법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입시 설명에. 뭐 약간 그렇게 될 거고요.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 서열을 깨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 대학 간판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꼭 하버드 나왔다고 반드시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넬 대학 교수 중에요 3분의 1은 들어보지 못한 대학 출신들이에요. 꼭 대학 좋은 대학 아니더라도 그래도 코넬대 교수가 될 수 있다. 교수가 돼요. 연구 성과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석박사 과정 점점 더 좋은 데로 가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정규직만 너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행복한 나라가요. 정규직 100%가 아니라 비정규직 100%인 나라가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예요. 비정규직 100%이나 내가 잘려도 갈 곳이 더 많고 어느 정도 나의 삶이 프로텍션 되는, 보호되는, 실업급여도 훌륭하고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사실은 정규직만 많으면요, 한 번 딱 그 대학교 졸업하고서 운 좋게 정규직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깽판 쳐도 정년보장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치면은 얘기가 이제 노동시장까지 갔는데, 결국 대학 뭐 이렇게 뭐 랭킹 이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야, 덴마크 모델은 좀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안정 유연화,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가면서 좀 해고는 쉽게 하되 대신에 소셜 프로텍션을 많이 올려줘서 잘려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거 좋지 않겠니? 라고 현직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적이긴 하죠. 덴마크가 그래요. 놀랍게도 복지국가 덴마크가 그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분명 이제 서울 1대학부터 서울 10대학까지 서울대 10개 만들게 나중에 만들었어. 네. 3조 원 투입해서 만들었어. 네. 그럼 결국엔 또 서울 8대학보다는 6대학이 더 우수하고 막 2대학이 저 7대학교보다 우수하고 막 이런 거 서열 놓기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질까? 안 사라지죠. 저는 건전한 서열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 똑같이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서울대 1등, 연고대 2등, 서성한 3등, 그런 거는 별로다. 아까 홍콩처럼 해도 적어도 최상위 그룹 한 서너 개가 존재하는, 하버드, MIT 경쟁하잖아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경쟁하잖아요. 서울대 누구랑 경쟁해? 없잖아요. 아이비리그 내에서도 경쟁을 하고. 경쟁하죠. 뭐 미국 어떤 대학교 갔는데 여기에서도 합격 통지서 받고 저기도 합격했을 때는 저울질에서 그냥 서열이 아니라 정주 여건이 어떻고 장학금이 어떻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교수님이 누가 있고 이런 거 비교하면서 가듯이 네? 지금 그냥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서강대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네, 적어도 몇 개의 그룹이 되어서 그 그룹, 그러니까 극단적인 서열화는 완전 반대하지만 일정 수준의 서열화는 경쟁하는 서열화. 네네, 그 정도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경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경외신은 경쟁하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경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대는 고대랑 경쟁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쟁 안 해도 되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우리나라 제일 좋다고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서 서울 1대학이 서울 10개 대학과 다 같이 경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상적이긴 하나 불가능하다. 이상적이지도 않다. 압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할 거면은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개가 아니라요. 예. 사립대에서 뭐 한 3개, 국공립대학에서 한 뭐 2-3개 정도,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지금처럼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안에서. 근데 아마 정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진 않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얘기하고 야 이게 되겠어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의견들이 쭉 가니까 그거 모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